지규현이 지금 윤석열한테 끌려가고 있는 것이냐. 네. 어제 상황은 좀 끌려가다가 이건 좀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상황까지 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재판장인데 피고인이 어떤 신분을 가졌던 어떤 사람이건 간에 결국 당신은 내 손아귀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규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조금 이렇게 철없는 소영웅주의자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태어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본인도 그 시선을 감당하기가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갈팡질팡하면서 이상한 플레이를 보이는 것 같은데 판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보면은 그냥 개별적인 공무원으로 그냥 생활하거든요. 그러다가 시민들의 눈에 띄고 어떤 여론의 평가를 받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네. 그런 경험도 없고. 근데 지규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상 초유의 생각지도 않았던 주목을 받고 있어서 엄청 지금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을 것이고 그 친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구속 취소 사태 이후에 술을 많이 먹고 다니더라. 네. 나름 괴로워하는 것 같다. 그다음에 법원 내부의 시선도 전혀 지금 따뜻하지 않거든요. 당신이 지금 이 재판을 감당할 능력이 되냐? 그리고 그럴 상황이냐? 너 회피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본인한테 직접 대놓고는 못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느끼는 부담이나 압박감이 분명히 엄청 클 것이고 지금 여론이 이런 식으로 계속 악화되고 지규현 때문에 재판도 망가지고 나라 꼴이 이상해질 수 있다라는 걱정이 고조가 되면 본인이 어떻게든 뭔가 그 의혹을 좀 이렇게 희석시키려는 조치를 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윤석열이 나대는 게 지금 이번 어제 있었던 공판 그다음에 뭐 많아야 한 번 정도 더 정도 가능하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뭐 몰래 숨어 들어가 가지고 뭐 사진도 안 찍히고 이런 일들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비공개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피의자 윤석열 쪽 그게 의견까지 들어보겠다고 하니 어렵겠죠. 그러니까 언론이 지금 뭐랄까 상당히 삐져 있잖아요. 아니 모든 언론이 지금 다 다 지적하고 삐져 다 있잖아요. 예.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어요. 예. 지규현 부장판사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게 언론이 무슨 시대적 정의감 때문에 그런다기보다도 본인들이 왜 매번 이거 일종의 그 특종 사진을 찍었었는데 네. 왜 못하게 하느냐 이거잖아요. 예. 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규현이 감당 못할 겁니다. 결국은 다음에는 못 이기는 척 이번에 뭐라고 핑계도 이상하게 됐잖아요. 뭐 늦게 신청하는 바람에 뭐 어쨌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저는 무슨 신청 받아가지고 의견 들어서 시간 봐가지고 허가한다는 소리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고 거의 재판장의 전권인데 아마도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지난번에 비공개한 거에 대한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든 다음에 결국은 허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논리도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21일 날 이제 2차 공판이 있는데 언론사에서 당연히 이제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언론이 늦게 신청해서 이걸 판단을 못했다고 했고 그리고 윤석열 측에서 동의 여부도 확인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언론 이미 신청하고 있으니까 검토하겠다라고 하면 윤석열 동의를 구했는데 동의하지 않아서 비공개로 한다. 이것은 판사가 그렇게 밝힐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밝힐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이제 그러면 당신은 윤석열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 아니냐라는 걸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게 또 동의가 필수적인 요건도 아니고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는 그러면 묶여서 나가는 거 뭐 동의해서 찍혔겠습니까? 네. 그런 게 아닌 이례적인 상황을 지금 본인이 자꾸 자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러면 21일 날 공개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우리가 전망을 21일 날은 해보겠습니다. 저는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높아 보인다. 그때까지 만약 막는다고 하면 감당이 안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어제 재판 과정에서 왜 공개하지 않았느냐. 좀 전에 석연찮은 이유를 이렇게 변명처럼 설명했다고 했는데 본인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본인 얼굴을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다 공개됐고 이제 법복을 입고 법대에 앉아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하는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박근혜 재판 때 재판장이 제 대학 동기였던 김세윤 부장판사였거든요. 네. 그 친구가 사실은 저는 그때 그 재판을 공개하는 걸 보고 아 이게 그냥 혼자서 단순히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겠구나 싶은 생각이 그때는 들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김세윤 부장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막 적극적이고 어딘가 이렇게 자기를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스타일의 사람이었는데 그 재판 과정을 공개하는 걸 보면서 아, 이 재판의 중요성이나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거에 대한
법원 일반의 인식이라는 게 있었고 그거를 재판장이 그대로 수용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지규현 개인의 문제로 본인이 감당해야 될 앞으로의 이제 후폭풍이라는 게 어느 정도로 커질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이미 유명해졌지만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결과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크게 봐서 이 사람이 계속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지금 판가름 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공개를 통해서 지규현이 본인한테 지금 가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나 판단들 예측들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하시잖아요. 또 무슨 이상한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뭔가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을까. 그게 일단 재판 공개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공정한 재판을 지기현 판사가 하고 있다고는 안 보는 게 맞죠. 네, 공정하다, 지금까지는, 100% 지금까지는 공정하다. 매우 이상한 진행을 매우 하고 이상한 있었죠. 짓을 하죠. 그러면 이걸 제가 게임에 비유를 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영웅이 될 수 있는 길도 있고 예, 역사적 죄인이 되어서 사실상 변호사 개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윤석열 차례는 어떤 식으로든 종식이 되고 역사적 단죄를 받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렇게 봤을 때 선택을 해야 할 건데 영웅의 길로 갈 것이냐 역사적 죄인의 길로 갈 것인가라는 것은 지극히 인간 지기현 판사로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재판을 공개한다. 예. 윤석열의 지금 일종의 변명이나 폭력적인 행위가 어떤 국민이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을 때 예. 지기현은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이냐라고 이제 궁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통상적인 재판의 형태대로 따라갈 것이다 결국은. 네. 과거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재판대로.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정리를 하자면 지금 공개 비공개로 표현하는 게 사실은 이 언론의 촬영을 허가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재판을 공개는 하고 있죠. 이제 법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자면 기자들도 다 들어가서 취재하고 있고 방청객들도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외부에 공개하는 언론의 카메라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게 모든 재판에서 다 언론이 가가지고 재판 장면을 촬영해가지고 내보내는 건 아니었잖아요. 공개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근데 그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피고인 개인의 어떤 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개한다기보다는 재판 자체가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 때문에 공개를 하는 것이고 재판장의 입장에서도 본인이 법정 안에서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주도하는 원님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적 시각에서 국민들한테 납득이 갈 만한 판결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재판에 임해야 되는 게 이런 사건의 특징이라서 그런 점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규현 판사가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과는 좀 달라져야 된다. 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혹시 본인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증거인멸 이렇게 시도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예. 아예 법정에서 구속시켜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상황이 좀 진행되다 보면 어제 윤석열이 법정에 출석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예. 자기 집에서 거기까지 뭐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그 앞에서 그 한남동에서 나올 때처럼 일종의 퍼레이드를 하면서 올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진의 세력들을 깔아놓을 수만 있다면. 근데 그분들이 거의 안 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제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지금 갈수록 윤에 유리하게 호전될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이제 대선 국면이 진행되고 어떤 새해의 향방이 정해지면 정해질수록 내부 증언들이 많이 터져 나올 텐데 그 증언 중에는 윤이 석방된 이후에 한남동으로 돌아가서 무슨 짓을 했는가 이게 이제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증거인멸에 대한 의혹은 엄청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또 그자가 거기 가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예, 예. 뭐 그 국민 세금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파티한다고 먹고 즐기는 수준의 사람인데 당연히 자기 살기 위한 이상한 짓들을 많이 감행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터져 나오는 순간 이게 재판부는 외부에다가 지금 두고 국민적인 분노가 끌어오르는 걸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재구속 한다고 하면 현재 재판부에서 예. 그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본인은 구속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심에 승고 나기 전에도 재판 과정에서 구속을 시킬 수도 할 수 있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추가 증거인멸의 정황이 드러나서 아, 추가 증거인멸에 대한 정황을 그렇죠. 그러면 그는 검사 풀어준 다음에 돌아가서 예. 증거인멸을 하고 있었다. 이런 게 드러나면 드러나면 그렇게 이제 하고 예. 그러면 그거는 검찰에서 이런 내용을 이제
기소를 다시 추가적으로 하자고 넣어야 됩니까? 아니요. 직권으로 그냥 직권으로도 할 수 할 있다. 수 있어요. 예. 구속 사유는 이게 기소가 되면 구속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점을 쳐보면 윤석열이 태도를 바꿀 수도 있다. 예. 고분고분, 예. 차근차근 아, 상세하게 설명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윤석열은 예, 지금 어제 보이는 모습도 그렇고 앞으로 보일 모습도 그렇고 철저하게 일종의 자기 최면을 확실하게 걸어가면서 내가 뭐 잘못했냐 이거는 그냥 정치적인 음모일 뿐이고 나는 거기에 희생되는 사람이고 나는 앞으로도 이런 입장을 절대 바꾸지 않겠다라는 거를 다 드러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검사할 적에 법정에 들어와 가지고 보이는 태도도 제가 직접 목격하고 상대방 이제 피고인의 변호사로서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객관적인 판단이나 그 본질과 무관하게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법정에서도 절대로 억지 소리를 하는 거를 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검사 때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위압적인 태도를 통해서 재판부를 그 압박하는 게 늘 주요했다고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법정에 불량한 태도가 바뀔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